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시원하게 봤던 주력 아모센스가 또 기분을 좋게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투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도 18% 정도 아모센스로서는 품절 신규주 아모센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또 보여지고요.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를 여는 상장 주식 중에 가장 기대 가치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가총액 갈 길 멀었고 3천억 정도 선이고, 물론 뭐 조 단위로 막 이렇게 뻗어 올라갈 거는 아니지만 당장은 그래도 지금 올라오는 각도는 그 올라오기 전에 시총 대비해 가지고 천억 정도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 천억이 떨어져 있었을 때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 그 구간에서 이제 노려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가 만약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면 각도를 세운다면 마무리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목표는 70%대 수익이 목표이긴 합니다. 일단 아모센스가 참 오늘 기분 좋게 또 길을 잘 터준 것 같고요. 신고가로. 하지만 분봉이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단가가 깡패죠. 네, 단가가 깡패였고 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즘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어떻게 심상치 않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혹은 이제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수많은 트레이더들, 진짜 전문 트레이더 분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 같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을 바라보는 경우. 저의 생각은 2020년 초반부터 줄곧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가는 코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단 한 번도 입장을 바뀌지 않았어요. 중간에 나오는 하락장에서도 그냥 거쳐갈 시기라고 항상 그 사유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계속 드려왔고요. 지금도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갈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갈 거다, 계속 불마켓이 이어질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꼭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폭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 종목들이 요즘 변동이 좀 크죠. 예를 들어서 NC소프트가 급락한다든지 카카오가 급락한다든지 요즘 이슈들이 되는 종목들.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주식시장에 누군가는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고 있다. 어떻게 속고 있는데요? 분명히 2021년 1월 기점으로 정말 미친듯이 대형주들이 올라가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들이 막 수조 원씩 하루에 샀던 그런 날들 분명히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무슨 9% 10% 올라갔던 날들, 1월 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걸 보고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접근을 해왔죠. 흥분해서. 철수 엄마가 돈을 번다길래, 영희 아빠가 돈을 벌고 있다길래 주식시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계좌를 바쁘게 터가지고 정신없이 돈을 넣고 주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20년 11, 12, 2021년 1월, 2월, 3월 요 라인이었어요. 시장이 단기 그때 고점을 급등으로 형성했던,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쵸? 형성했던 때,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신규 계좌가 형성이 되면서 주식 투자자 천만 시대를 열었던 그때. 자, 그때 이후에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9월 13일입니다. 추석을 앞둔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 시기 이후에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 당시에 그렇게 접근했던 소위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동학개미 운동의 주체들 대부분 무슨 종목을 샀나요? 다 이런 식으로 샀잖아요. 대부분 무슨 종목을 샀어요? 누구나 아는 종목, 초등학생도 아는 종목, 그런 기업들을 주로 대거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종목들 뭐죠? 대표적으로 당연히 삼성전자죠. 자, 그 종목들 개인들에게 1월부터 9월까지 고점부터 묶어놨다고 봤을 때 그 종목 재미를 봤나요? 대부분? 다른 중소형들처럼 재미를 본 구간이 있었나요? 시원하게 무슨 뭐 수십 % 먹을 구간이 그 뒤로 있었나요? 다 대부분은 이때 이후에 접근을 해서 신규 계좌를 여기서 많이 텄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접근을 해서 재미 봤나요? 8개월이 지났는데 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SK하이닉스, 누구나 아는, 영희 엄마 철수 아빠 다 아는 종목들, 영희도 알고 철수도 알아. 심지어 초등학생인 그런 종목들. 또 뭐 있어요?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쵸? 또 등등등. 얘네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죄다 하나같이 최근에 뭘 만들고 있습니까? 수상하지 않아요? 최근에 죄다 하나같이 다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삼성전자 8월달에 급락, SK하이닉스 8월달에 급락, NC소프트 8월 급락, 오늘도 추가 하락. 또 LG화학 8월달에 하락. 최근에 9월에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는 뭐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 뭐 쳐도.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이면 외국인들한테도 손실일까요? 개인들 1월 이후에 붙은 사람들,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는 좀 더 간 경우도 있어요. 이런 뭐 컨텐츠 뭐 이런 그 플랫폼 쪽은 좀 더 갔어요. 더 갔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대부분 개인들이 못 짓고 떨어질 때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NC소프트 개인들이 엄청 더 사고, 물론 더 간 흔적도 있습니다. 안 간 것도 있지만, 근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루묵인 거잖아요. 대부분 마무리를 잘 했냐라는 거죠. 대부분 못했을걸요. NC소프트 이거 하다가 물량만 더 채웠을걸요. 비중만 더 커졌을걸요. 이런 종목들 지금 어떤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까? 이거 5분 만에 못 끝내겠는데? 15분 걸리겠다. 그죠? 수상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상해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던 거, 외국인들은 분명히 익절 구간이에요. 외국인들은 카카오 지금 개인들한테 금요일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팔았다 했죠? 하루에 몇 천억씩 떠넘기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도 수천억씩 지난주에 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익절을 해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물타기 한다고, 아이고 바겐세일 하네. 뭘 바겐세일이야? 한번 처음 떨어지는데 바겐세일이다. 와, 뭐 이런 거 16만원에 있던 게 지금 14만원이네. 어이구 바겐세일이다. 아이고 이런 황금 기회가 있나. 이렇게 해서 15만원 14만원에 비중을 더 채워준 사람들한테 익절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엄청난 수익이죠. 이거 떨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수익이 아닌가요? 아니요. 기반이 밑에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 구간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걸 보면 항상 이거 끌어올리는 거는, 제가 표현하는 건 A, B라고 표현을 하죠. A 계좌, B 계좌로 표현하죠. A 계좌에 있는 수많은 주식은
굉장히 그 계좌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습니다. 이 계좌에 그 올릴 때 쓰는 계좌들은 당연히 단가가 현재 기준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항상 현재가에 지금 거래하는 계좌들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A 계좌에 형성된 것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요. 외국인들이 익절하고 있는 거, 개인들한테 수천원씩 익절하고 있는 거. 다른 종목은 안 그럴 거야. 다 마찬가지. 자, 수사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얘네들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쵸? 실제로 튼실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락장이어도 상승장이어도 믿고 베팅을 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경험이 많이 없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주식을 시작한 경우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 믿고 베팅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 외국인들이 익절을 필요로 하는 종목들 하나씩 더 터질 거예요. 과거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던 시기에 개인들한테 꼬드겨가지고 국민주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처럼 수백만 원 하는 거 비싸니까 못 사잖아, 너희들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 사 라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개인들한테 떠넘기려고 할 거예요. 대형주들 돌아가면서 시장에 크게 타격이 없는 수준으로 묻어가는 거지. 어떤 이유로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뭐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개인들한테 국민주라고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떠넘긴 적이 있었죠? 외국인들은 거기다 대고 익절을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 어떤 이유로 했어요? 너희들 몇백만원짜리 못 사잖아. 이 시기였죠? 몇백만원짜리 못 사잖아. 내가 50분의 1로 줄여줄게. 야, 이제 몇만원만 있어도 넌 삼성전자 주주가 될 수 있어. 야, 너도 주주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지금 소수점 구매 가능으로 지금 풀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그려지시나요? 비싼 종목들 액면 분할할 여력이 안 돼. 여건이 액면 분할은 조금 못할 종목들 많아요. 그 액면 분할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주들 통과를 해야 되고 의결 통과해야 되고. 삼성전자처럼 51% 이상 과반수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장이 액면 분할 하자였거든요. 왜? 그들이 익절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김이 그렇게 세지 않은 종목들은 액면 분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로, 자,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면서 소액 주주들한테 큰 종목들, 너 비싸서 못 샀지? 너 조금이라도 쪼개서 사봐. 마치 코인처럼 사게 만듭니다. 정책이 내년부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죠. 주말에 사이에 나왔죠. 다 보신 것처럼. 수상해요. 개인들을 다 위에다가 묶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요? 큰 종목들, 누구나 아는 대형주,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결코 안정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 NC소프트 위에서 50% 떨어졌습니다. 안정적인가요? 100만원짜리 50만원대 갔어요. 40~50% 떨어졌습니다. 여타 급등주, 대선주 테마에 꼭지에 걸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시간만 더 질질 끌었지. 이게 좋아요? 시간만 더 질질 끌었잖아요. 차라리 대선주처럼 그냥 짧은 시간에 결정하고 뭐 다른 걸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시간이라도 좀 챙길 수가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은 테마주 같은 건 차라리, 물론 테마주를 고점에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잘만 타면 혹시나 걸려들면은 그래도 단기간에 결정을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만 계속 끌지, 시간을 오랫동안 50% 보는 것과 단기간에 50% 보는 거랑 결과적으로 똑같은 50%지만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없냐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터지는데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식을 올해 처음 이제 천만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서 신규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엄청나게 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대형주가 터지는 것들 수상하다. 대형주가 터지는 것 자체가 곧 시장의 급락을 의미한다 라면서 여러 가지 테이퍼링 이슈도 들고 금리 인상 이슈도 들면서,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고점 논란 많이 들면서 이제 곧 폭락이 올 거다, 시장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1번 부류가 있는 거고, 저처럼 아니다,
대형주가 골고루 터지는 거는 동시에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 녹을 수 있다. 어떤 시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떤 시기에는 NC소프트, LG화학이, 어떤 시기에는 카카오, 네이버, 시기별로 돌아가면서 시장은 녹아져서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 얘네들이 떨어질 때는 얘네들이 받쳐주고 시장을 안정화 자꾸 시키려고 노력하고, 얘네들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얘네들이 좀 더 이제 하락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시장에서 시장을 크게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고 있고. 어쨌든 동시다발적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커버해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추스려서 얘네들이 아닌 종목군들을 가지고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하락 사유를 보면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지만 상승 사유에도 그게 있어요. 상승할 만한 사유도 테이퍼링과 금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할 걸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상승은 금리 상승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시장에서는, 진짜 불마켓의 중심부에서는 태풍의 눈이라고. 태풍도 눈이 지날 때는 평화롭단 말이에요. 태풍의 위험 반경이 주변이 굉장히 어지러운 거지, 태풍의 눈은 조용해요. 그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시기가 있다. 어떤 사유로? 같은 사유로. 그리고 또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출렁임은 계속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1번으로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묶어놓고 자기들이 뭘 하려는지가 너무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1번을 보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롱 포지션을 구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중국 증시가 외국인 자금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신흥국 증시의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대세 하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증시는 시장 미국의 상승이 끝나더라도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증시가 미국이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이 잠시 진짜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을 끝내더라도 중국 증시가 이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 돈이 채권 시장에서 빠진 돈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중국과 커플링이 더 많이 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롱 포지션, 단기가 아니라 장기 상승 포지션. 갑자기 8월 하락장 끝나고 외국인들이 바쁘게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한 판을 짜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겠죠. 진짜 시장이 심각하다면. 외국인들이 누군데 더 빠른 정보력과 위험한 시장에선 더 먼저 튀려고 하는 게 외국인들인데. 오늘 또한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여기서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개인들 정말 돈을 쉽게 벌어서는 안 될 개인들이에요. 열받잖아요. 우리는 수년간 고생해가지고 고생 구간을 거쳐서 하락기까지 2018년부터 3년간의 하락 2-3년간의 하락 시장을 다 겪고 와서 풀어가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삼성전자 급등 나올 때부터 계좌 터가지고 달려든 사람들 쉽게 수익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허용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카카오뱅크도 있다, 신규 주 중에. 그죠? 외국인들도 용납 안 해요. 용납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쉽게 묶일 수 있는 종목에 꽂아놓고 이걸 사면은 괜찮을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나머지들로 굉장히 큰 시장을 구축을 해 나갈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얘는 살 거예요. 살아나요. 얘는 살아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살아납니다. 시장을 나중에 구축을, 이제 당장은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얘네들이 올라와요. 그래야 시장이 더 탄탄해집니다. 한 단계 더 격상할 때 올라와요. 코스피가 3,500포인트 이상으로 가려고 할 때, 위에 판을 열 때 얘네들이 유유히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는 박스라인 구축하고 있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들, 쉽게 접근했던 개인들을 어딘가에 딱 묶어놓고 자기들은 딴 데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만들 거라는 거.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트로이카 중심이 된 시장은 최소 3년에서 5년
그 이상까지도 장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변치 않는 저의 주장이고, 정말 여기서 뚜렷한 변수, 외국인들의 입장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입장을 고수할 생각이에요. 왜? 어차피 한 나라의 국가가 한 국가가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룬다면 증시는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폭락하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이 극과 극이 달릴 수가 있는데, 뭐 어느 쪽을 신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인 거고, 제가 작년부터 최저점부터 오랜 기간 동안 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주장했던 그 상황에서 근거들을 오히려 믿고, 뭐 곧버스는 앞으로 7,000원 할 때 2,000원 보고 2,000원 할 때도 저는 곧버스 500원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더 신뢰가 가면 제 생각,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쪽에 좀 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제 생각은 저의 근거들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바꿀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큰 그림, 내가 어느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숲에서 나무를 가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그려 나가야 그린 상태에서 세부적인 투자 전략 종목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을. 네, 하여튼 요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오늘 2021년 9월 13일 마감인데 5분 10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오래 걸린 것 같네요. 프로는 다르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TV 장중에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마다 하고 있고, 밤 10시 아프리카TV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마다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만큼은 밤 10시에도 공부하는 2부 방송 하니까 아프리카TV 쪽으로 유튜브에서 오실 분들도 많이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